붙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 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82%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죠. 승조원 전원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했던 대로 사실상 거의 모든 인원이 감염된 것인데 단일 공간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집단 감염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 문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이 첫 확진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제가 금년도 1월부터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예견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특히 예. 주한 미군이 백신 접종을 할 때 우리도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접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그 최초 증상이 발생했을 때 PCR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체 검사를 했거든요. 예. 항체 검사는 그 코로나에 걸렸든가 백신을 맞은 이후에 내가 면역력이 생겼는가를 검사하는 건데 예. 그걸 검사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함정에서는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워낙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방역하니까 사실은 이런 데서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잘못됐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PCR 검사 같이 이제 항원을 이제 검출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고 걸린 항체 검사를 했죠. 예, 항체 검사는 사실 그게 이제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 한 2주가 지나야 이게 항체가 형성되는 건데. 예. 엉뚱한 검사를 했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예방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문무대왕함 안에도 의료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의관하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방역의 ABC 아닙니까? 이 검사하는 거가 항체 검사, 항원 검사. 근데 그래서 의사들이라고 해서 예. 이러한 모든 데 대한 전부 다 전문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가 봐서는 특별히 배를 타고 나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 됐어야 하는데 교육 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함정 내에서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요. 이른바 삼밀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밀집, 밀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확진자 딱 한 명만 생기더라도 빠르게 이 코로나19가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선실 자체가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 공조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다 그 공기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걸러지지 않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걸리면 전원이 다 신속하게 감염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이 승조원들 감염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후에 보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제 거의 82%가 감염됐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나머지 좀 검사 결과 안 나온 사람들이 있고요. 거의 그러면 대부분 다 확진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도 지금 검사가 안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올 수 있고 이미 4월 22일 날 우리 고준봉함에서 32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미 함정에서는 한 사람이 발생하면 집단이 감염된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런데도 해군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보니까 처음 감염 자체가요. 군수물자 적재하려고 이제 기항했을 때 그때 감염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벌써 제가 이제 여기에 가봤었습니다. 과거에 19대 국회 때 현장에 가봤었는데 군수물자를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것도 다시 재보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항을 하죠. 이 기항을 할 때 2박 3일 동안 기항하는데 이때 나가서 현지 사람들하고 접촉한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실제로 배에 다시 들어오면 격리를 14일 이상 했어야 돼요. 외부에 접촉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감염돼도 이제 금방 그 전파가 되니까 이런 데서도 굉장히 그 부실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백신 접종이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그 이제 한국에서 백신 접종 시작되기 전에 출항했기 때문에 뭐 접종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명하는데 이게 납득이 갑니까? 아니 전에 출항을 했어도 중간에 갖다 줄 수 있고 기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의지죠.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가 문제인데 또 이제 이런 핑계를 대다 보니까 질병본부에서 어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국방부로부터 우리 협조받은 게 없다. 백신 갖고 나가도 좋으냐고 물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아예 백신 접종하겠다는 생각 자체 안 했다는 거죠. 뭐 군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뭐 사실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군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백신 자체가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해외 반출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출하겠다고 얘기할 경우는 그 질병본부하고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협조를 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국제법상의 해군 함정은 우리 영토로 간주가 됩니다. 피해복권 지역이니까 거기까지 갖다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자꾸 대고 있어요. 뭐 보온하는 그 능력 자체가 뭐 어렵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남수단, UAE에 나가 있는 부대, 아랍 이런 부대들도 다 했잖아요. 다 접종했습니다. 그러면 배에 있는 함정에 있는 우리 장병에 대해서는 영 안 되면 교대 시기를 땡겨서 교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도 강구하지 않은 거죠. 저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후에요. 그 미국에서 우리 이제 그 주한미군들하고 접촉하는 이제 한국의 뭐 병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한 70명만 분인가요? 그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비군까지 다 맞췄죠. 근데 그때 예비군이라든지 민방위 말고 차라리 이런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함정 이쪽 장병들한테 그 접종할 수 있도록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사실들을 간헐적으로 보고받기보다는 국방위원회를 개회해서 정식으로 국방부에다가 따져봐야겠다 해서 지금 여야가 일단 그 국방위원회 개회하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날짜만 이제 조율이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따지고 책임도 물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국방부 입장이 접종하더라도 뭐 이상 반응, 뭐 응급 대처, 백신 보관 어렵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는데 이거 좀 이해 가시는 면은 없습니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거기 작전 중에 재보급을 위해서 2박 3일 동안 그 정박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2박 3일 하는 것을 한 일주일 하면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어느 게 우선이냐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마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백신을 수송해서 가져가서 우리 함정에 있는 장병들한테 맞췄으면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항상 3일, 5일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까지만 정박을 하면 그 안에 이상 반응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 현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뭐 이상 반응이 있을까 봐 못했다. 이러한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는 국방부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특히 해군 참모총장도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계속 변명을 들어놓고 있어서 더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 6월 말에요. 그 청와대에서 파병부대 관련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백신 이 관련 내용은 언급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이 만약 그때 보고를 받았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겠죠. 6월 말이기 때문에 타이밍으로 봐서는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물론 장관이 보고를 할 때 이 핵심은 여기에 여중사 사망 사고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고가 이루어진 건데 이때 보고해서 6월 말에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들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봤을 때는 시간이 또 걸렸기 때문에 조치할 타이밍은 놓쳤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국방부나 청와대나
본래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집 나간 자식 또 멀리 나가 있는 자식들을 걱정을 먼저 하는 건데 집 나간 자식에 대해서 신경 하나도 안 썼다는 게 한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해외 파병 부대 그 우발 사태 지침서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감염병 위기 관리라든지 뭐 대처 이런 게 좀 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빨리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우방국하고 협조하는 문제, 또 철수할 때, 또 현지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예. 질병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걸 보지는 못했지만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감염병 관련된 매뉴얼은 여기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때 공문을 내려보내서 조치를 했다. 이래서 그때 공문을 내려서 조치했다는 것은 결국 땜질식으로 했다는 건데 예.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추가해서 만들었어야죠. 이것도 국방부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코로나 첫 증상이 나왔을 때 이제 감기약 처방했다고 하는데, 자 이게 이것저것 다 봤을 때 이제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심하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데, 지금 군 장성 출신이신데요. 예. 한교 의원님, 이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이런 이번에 그 방역 이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군의 시스템 자체 이걸 전반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좀 손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편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군인들이라는 예. 게 단순하게 자기 임무에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예. 다른 면에서 소홀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한 300여 명을 데리고 그 망망대해 바다에 나가 있는 함장이라 그러면 예. 사실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스타디가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이 난리치는 이러한 전국에서 코로나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보고 가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응 체계에 대한 것도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군 문무대왕 함 위에도 작전사령부가 있고 해군본부가 있고 그럼 작전사령관은 뭘 했으며 해군 총장은 뭘 했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배를 보내면서 함정이 출항할 때 가서 손만 흔들어주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지 또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게 항체 검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창피스러워서 어디다가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 검사 자체가 잘못해서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좀 빨리 뭘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22일, 23일 정도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치료받을 사람은 치료받고 격리해서 수용할 사람들은 격리해서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점에서 국방부나 합참 그리고 해군본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이 빠진 부분들은 다시 넣고 점검할 건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단위 진단 검사할 수도 있는 거고 정상적인 PCR 검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 챙겨가지고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당 간사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 국방이 개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당 간사도 이거는 해야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따져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